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싱가포르의 어떤 역사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싱가포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싱가포르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먼저 나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19년 영국의 스탠포드 래프스 경이 이 싱가포르를 개인토로 발전시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래프스 경이 이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조그만한 싱가포르 섬을 눈여겨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여기를 무역 혹은 교역의 중심지로 삼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래프스 경이 돈을 주고 이 싱가포르를 사들이게 되죠. 이곳에다가 동인도 회사의 어떤 거점을 만들려고 한 것이었어요. 래프스의 눈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 당시 말레이시아에서는 고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이런 자원이 많이 나고 있었고, 그리고 싱가포르가 그것들을 교역하는 교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렇게 바람대로 되었죠. 그리고 당시에 영국이 말레이시아, 인도, 호주 이런 곳들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 식민지의 네트워크 거점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특히나 나중에 수에즈 운하가 건설이 되고, 그리고 인도에도 대륙 횡단 열차가 만들어지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됐죠. 싱가포르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자유로 온 사람들도 있고 타이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페낭이나 물라카 같은 곳에서도 많이 오고 중국에서도 많이 건너오게 됩니다.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건너오게 되면서 1830년대에는 이미 싱가포르 인구의 45% 이상이 중국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싱가포르도 역시 이 국제적인 혼란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틈을 타서 일본이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1942년 싱가포르는 일본의 손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영국은 이 말레이 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일본의 지배라든지 또 전쟁을 겪으면서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민족주의 정신이 굉장히 강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국도 예전의 대영 제국은 아니었고요. 결국 1955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영국으로부터 부분적인 자치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1963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함께 말레이시아 연방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갑자기 왜 독립? 우리가 보통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면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혹은 뭐 독립을 열망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을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집단을 향해서 방거를 한다든지 피 흘리는 투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싱가포르는 독립을 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당했습니다. 즉 말레이 연방에서 축출이 된 거예요. 사실 싱가포르는 이 동남아시아 정세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레이 연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싱가포르와 말레이 본토 사이에서는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레이시아 헌법에 말레이계 주민들을 조금 더 우대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해서 싱가포르 쪽에서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또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의 어떤 부유한 중국인 일부가 말레이시아 본토의 부를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중국계 인구가 말레이시아의 어떤 특별한 문화 유산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위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1964년 싱가포르에서 중국계 그리고 말레이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유혈戦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65년
젊은 나이에 싱가포르의 총리가 되죠. 사실 리쿠안유 총리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발 독재의 전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었지만 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그런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사회적으로는 안전을 기하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형벌을 가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인 윌리엄 깁스는 싱가포르를 두고 사형제가 있는 디즈니랜드다 라고 표현을 한 적도 있어요. 권위주의 정권이라든지 그리고 지나치게 국민들을 통제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논란거리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을 이뤄낸 것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개발 독재의 원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리쿠안유에 대해서는 훌륭하다 혹은 너무나 독재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보다도 다른 부분에 조금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리쿠안유 총리가 정계에 입문하면서부터 항상 가졌던 이 싱가포르에 대한 신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존속해야 된다라는 점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는 중국계가 80%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커뮤니티의 일원이 돼야지 중국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1959년 10월 29일 리쿠안유 총리가 난양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싱가포르는 절대로 중국계 위주의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동남아시아인들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어를 통해서 중국식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중국 문화를 계속 계승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대학에 가서 중국계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인민행동당이 워낙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레이계